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치매와 그 진단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보시다시피 딥러닝하고 텍스트와 오디오 자료를 같이 사용한 멀티모달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먼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치매의 정의와 유병률은 아시다시피 치매는 기억이나 사고, 추론 등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진행성 신경질환입니다. Degenerative Disease라고 표현하죠. 자,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요 약 4,75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 치매를 앓는 사람들의 정서적, 언어적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치매 진단은요 매우 복잡한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기록을 검토한다든지 유전자 기록을 검사한다든지 또는 어떤 정신과 기록을 본다든지 또 인지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신경 심리학적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때로는 신경 영상 검사, 이미징 검사가 또 보조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이런 검사와 또 높은 비용은요 이 진단 방법에 대한 보다 더 고도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도 쭉 그런 연구를 해왔는데 치매에 있어서는 버벌 플루언시라고 하는 언어 유창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간 연구들에서 대두되어 왔습니다. 언어와 특히 이제 말의 장애는요 치매를 쉽게 관찰 가능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방법은 언어 유창성을 측정하고요, 버벌 플루언시를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진단 도구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멘시아 뱅크라는 치매 평가에서 수집된 오디오 녹음이나 텍스트 전사본 이런 대규모 데이터에서는요 우리가 이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무언가의 인사이트나 솔루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목적은요, 이 선행 연구의 목적은 오디오나 텍스트, 그 다음에 타임스태프를 결합해서 다중모달 접근법을 효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자, 워스트백 하고요, 워스트백 인베딩을 결합을 해서 결국 이 단일 모빌리티, 싱글 모빌리티보다는요 우리가 멀티모달을 이용하면, 자,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면 결국은 분류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웨이브 투백, 즉 음성 파일이 되겠죠. 스피치 파일이랑 그 다음에 워드 투백, 이 워드 발화 단위를 합쳐서 이제 멀티모달로 하면 더 치매에 대해서 더 이 세심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출처와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선행 연구에서 보시면요, 데이터셋은 그 디멘시아 뱅크라는 이제 빅데이터에서의 핏쿡.핏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셋은요 쿠키 도난을 묘사한 어떤 시각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디오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위해서 자, 웨이브 투백을 이용해서 자, 오디오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즉 피처를 추출했습니다. 이때 피처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음향적인 특성, 뭐 여러 가지 음도, 강도, 음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피처를 수집한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토큰화해서 우리가 사전 학습된 워드투백 인베딩에 매핑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프리트레이닝 이 모델을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데이터의 모달리티 조합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오디오만 뭐 쓸 때, 그 다음에 오디오나 텍스트를 같이 멀티모달 했을 때, 그 다음에 동의어 기반 증강 테스트, 예, 이런 것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텝,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모달리스트, 그러니까 멀티모달로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네 가지 데이터셋 조건이 평가가 되었고요. 자, 첫 번째는 오리지널 원본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숏 리무브, 짧은 부분은 제거한 거고요. 세 번째는 오리지널 애규먼티드는 뭐냐면 증강, 이 데이터를 늘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숏 어그먼티드, 짧은 부분만 증강하는. 자, 결국 요 네 가지의 데이터셋을 검사했다,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자,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그 모델은
wave to back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요,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것을 숫자 벡터로 변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워스트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지금부터 떠올려 보세요. 자, 노래는 어떻습니까? 소리의 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소리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자, 워스트백은요, 이 파형을 입력받아서요, 이게 벡터라는 숫자의 집합으로 변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벡터는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여러 숫자가 나열된 목록이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벡터라고 하면 1, 0.5, 마이너스 0.2, 0.8 이런 식의 숫자가 나열된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워스트백은요, 오디오 파형을요, 이러한 벡터, 즉 숫자에 나열된 그런 순열로 변환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이 벡터는요, 신경망의 모델에 입력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 거죠. 숫자 형태로요. 그렇게 되면 신경망은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층은 이정층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마치 여러분들이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나누게 되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되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웨이브 투 백 같은 경우는 이 신경망은요, 오디오 벡터를 입력받아서 결국 이를 통해서 침해 여부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손실함수, 자, 로스 펑션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진, 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여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 교차 엔트로피 손실,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요, 모델의 예측이 실제 값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을 해서 모델을 점점 옵티마이즈, 이렇게 개선을 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 측정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 환자의 오디오 데이터 입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를 벡터, 즉 숫자 형태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가 치매 예부를 예측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의 그 벡터를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손실함수를 사용해서 계속 예측 오류를 계산하고요, 이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자, 로스 에러는 적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최소화하도록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모델은 어쩌냐? 텍스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슷합니다. 자, 텍스트 모델은 바로 워스트백, 아까는 웨이브였지만 여기 이제 워드 단어가 들어가니까요, 워스트백이랑 그 다음에 LSTM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먼저 워드2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드2백은요, 자, 워드 단어고요, 백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앞서 그 웨이브2백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게요. 이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면 0.2, 마이너스 0.1, 0.9 등등등등 이렇게 숫자의 목록,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벡터는요, 결국 단어의 의미를 숫자로 단순히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워드2백은 단어의 주변 문맥, 컨텍트를 기반으로 이러한 벡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즉, 단어가 문장에서 자주 함께 사용되는 주변 단어들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학습해서요,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LSTM은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종의 신경망 모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소설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전의 문장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LSTM은 이러한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문장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사용된 텍스트 모델은 워스트백을 이용해서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고 결국 LSTM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벡터 시퀀스를 처리를 한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밀집된 층을 통해서 침해 여부를 분류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밀집층이라는 것은 모든 입력 벡터를 결합해서 최종 출력을 생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가 중요한데요. 이 활성화 함수는 이때는 0과 1의 이진 분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출력값을 0과 1 사이로 제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가장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로짓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The patient is showing signs of memory loss 라는 문장을 우리가 처리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먼저 각 단어를 워드2백을 사용해서 벡터로 단어를 쪼개서 변환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STM을 이용해서 이 벡터 시퀀스를 처리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밀집등을 통해서 우리가 치매 여부를 예측하는 거죠. 0과 1 사이에서 예측을 하는 확률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모델이라는 건 결국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합 모델, 컴바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모델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웨이브 투백을 통해서 만든 오디오 모델과 워드 투백을 통해서 만든 텍스트 모델,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를 결합해서 최종 분류를 수행하는 게 연구자들이 제안한 모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디오 데이터를 보시면, 자, 워드 투백을 사용해서 벡터를 변환했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워드 투백하고 LSTM을 사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마지막으로 타임스탬프 데이터를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분류를 수행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사용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입니다. 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은 뭐냐 하면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요, 데이터셋의 크기와 변동성을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어규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하면 증강, 데이터를 늘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동요 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텍스트 데이터를 증강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showing 하고요, is being 하고 이게 교체해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왜냐하면 같은 동의어니까요. 이렇게 하면 모델이 다양한 표현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the patient is showing만 얘기할 게 아니라 exhibiting이라고 해서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같은 의미적으로는 같죠. 계속 학습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결합 모델은 오디오 벡터랑 텍스트 벡터랑 타임스탬프들을 결합해서 결국 최종 분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출력에 대한 예측 확률을 구한 거죠. 자, 이렇게 컴바인했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컴바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험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의 배치 모델의 크기는 16이었어요. 자, 배치 사이즈가 16이었고요. 그 다음에 F워크는 50이었습니다. 즉 50번 동안, 50 F워크 동안 계속 훈련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배치 크기라는 거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런 논문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배치 크기라는 것은,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치 사이즈라고 얘기합니다. F워크는 전체 데이터셋을 한 번 이렇게 도는, 한 번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요, 조기 중단을 적용해서 과적합을 방지했습니다. 자, 과적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너무 맞춰지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너무 그 훈련 데이터에만 딱 맞춰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적합을 이 조기 중단, 드롭아웃을 통해서 방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성능 평가는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그 다음 AOC 점수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뭐 전체 예측 중에서 맞게 예측한 비율이고요, 정밀도는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 양성인 것들, 재현율은 실제 양성 중에서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1 스코어는요, 정도와 재현율의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OC 점수 같은 경우는 모델의 분류 성력을 우리가 평가하는 지표고요,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90개를 맞게 예측했으면, 자, 이때 정확도는 9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자, 파지티브하게 예측한 50개 중에서 실제로 파지티브한 게 45개라면 이때 정밀도는 9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양성인 50개의 데이터 중에서 그 양성으로 예측한 게 45개라면 이때 우리가 재현율, 리콜은 9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1 스코어는요, 정밀도와 재현율이 각각 90%였잖아요. 그러면 F1 스코어는 평균을 내는 거니까 90%가 됩니다. 자, AOC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양성과 음성을 잘 구분하는지 평가하는 게 좋으니까 1에 가까우면 10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많은 지표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그러면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지표를 대표적으로 쓰겠느냐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AUC를 쓰시거나 아니면 F1 스코어, 조합 평균을 쓰시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능 비교, 퍼포먼스 컴패리션을 어떻게 했느냐,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먼저 텍스트 모델하고 오디오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모델은 오디오 모델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AOC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결국은 치매 예측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디오, 뭐 목소리의 음량이나 크기나 속도나 이런 것보다는 텍스트, 이 사람이 사용된 단어들이나 뭐 문장 배열이라든지
구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침해 분류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 증강을 연구에서 이용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증강을 했더니만 실제 모델의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텍스트 기반 증강을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와 AUC 점수가 각각 ROC도 그렇고요. AUC는 80%, ROC는 90%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동의어, 같은 의미를 가진 이 동의어를 교체해서 같이 학습한 이 데이터 증강 기법이 결국 모델의 다양한 표현을 학습하고요. 더 일반화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 증강이 없을 때 단순히 모델이 만약에 학습을 할 때 The patient is showing sign of memory loss 라는 문장에서 showing이라는 단어를 학습했어요, 우리가. 근데 증강을 통해서 showing this이나 exhibiting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학습을 했다면 이제 exhibiting이 들어갔을 때에도 이 표현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해서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이거는 좀 침해를 의미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는 바로 멀티모달이었습니다. 다중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스피치 데이터랑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같이 했을 때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모달, 다중모달 모델은요, 보시면 오디오, 텍스트, 타임스탬프까지 결합해서 분류 성능을 평가를 했는데 이 모델은 싱글 모델, 여기서는 유니모달 모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싱글 모델보다 약간 개선을 보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디오 혼자만 쓰거나 텍스트 혼자만 쓴 모델보다는 이것들을 다 같이 해서 침해를 예측할 때 평가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이 평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 해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 성능 개선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이거는 각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디오 데이터는요, 노이즈가 많죠. 자, 이렇게 스피치 안에 막 섞여 있잖아요. 배경 소음 같은 것들이.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랑 결합할 때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멀티모달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다중 멀티모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나은 데이터 융합 기법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류 분석을 통해서요, 공통적인 오분류 패턴을 식별하고요, 모델의 한계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 뭐 특정 단어의 발음이, 예를 들어 어떤 발음이 있어요. 이게 불명확한 경우에 이게 사실 이 오디오 모델이 잘못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발음 실수라든지 뭐 주변의 소음이 같이 섞여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디오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정교한 전처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심리학 연구 같은 경우는 소음이 없는 방에서 보통은 이런 걸 녹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구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연구의 인사이트, 시사점이 뭔지, 또 함의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데이터는 침해 분류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 연구에서 모달리티로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부터 쭉 연구 경향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은 오디오 데이터를 사실 텍스트 데이터로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데이터는 명확한 단어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디오 데이터의 불명확한 발음을 우리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단일 모델에서는 텍스트 자료가, 발화 자료가, 어터런스 데이터가 훨씬 더 침해 예측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측 프리딕션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브2백의 성능은 최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나은 오디오 특징 추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노이즈도 많이 섞여 있고 파형도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웨이브2백에서 오디오 파형을 벡터,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죠.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더 정교한 신호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특징 추출의 알고리즘을 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데이터가 노이즈가 거의 없는 아주 클린한 스피치 데이터를 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정교한 신호 처리 기법, 노이즈는 없애고 신호만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리 기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연구에서 시사점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멀티모달에 대한 융합이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각 모달리티의 특징을 독립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연구자가 시사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 연구의 한계나 리미테이션하고 이제 퓨처 디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의 리미테이션은 보시면 이게 단일 데이터셋이에요. 그리고 특정 프롬프트의 응답에 국한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쿠키 도둑에 대한 이 시각적인 데이터셋이었잖아요. 이거는 이 특정한 시각 자극 이거에 대한 대답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치매 환자가 이 조금 더 어얼리 프리딕션을 하려면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화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쿠키 도둑에 대한 이 장면만 가지고 수집한 바라만으로는 사실은 일반화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일반화 능력을 좀 향상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은 오디오 특징 추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에서 핵심 모델이었던 이제 스피치 부분에서는 웨이브 투백 알고리즘이 보니까 오디오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일부 놓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오디오 신호 처리 기법을 사용하거나 더 정교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연구자들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멜 주파수 객스트럼 계수라고 해서 MFCC라고 하는, 이게 사실 전통적인 신호 처리 방법이거든요. 이런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걸 이용해서 보다 더 신호 처리에 있어서 정교하게 우리가 피처를 탐색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멀티모달의 융합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모탈리티 간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각 모달리티의 특성을 독립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결합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 연구자들이 또 친절하게 답을 달아놨습니다.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 자, 딥러닝 중에서 이 사전 학습된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해서요, 각 모달리티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보시면 오디오 텍스트, 타임 스텝, 그 다음에 텍스트 자료 이런 것을 모아서 이 멀티모달로 치매 분류의 이 예측 모델을 개발한 것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고요. 결국 이 중에서 텍스트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또 주요한 발견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오디오 데이터나 타임스텝 데이터가 조금 예측력이 약하더라도 단일 이 텍스트만 쓰는 것보다는 같이 멀티모델로 했더니 조금 더 예측력은 높아지더라 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